아이 없는 완전한 삶. 엘레넬 워커 지음, 공보경 옮김, 푸른 숲. 늘 아이란 나와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불쑥 아이가 갖고 싶어졌다. 2006년 여름, 갓 결혼한 45세 나는 남편 크리스와 함께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한 참이었다. 12살 연상의 크리스는 같은 심리학자이자 내가 처음으로 사귄 자식 달린 이혼남이었다. 처음 함께 살게 되었을 때만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다. 병원에서 환자들의 심리 치료를 하고 애완견 벨라를 돌보고 여러 친구를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풍요롭고 바쁜 하루하루에 만족했다. 크리스가 전처와 낳은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어서 독립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기에 그가 자녀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우울해질 일은 없을 터였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가 아들과 통화하며 사랑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놀라다 못해 심장이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크리스는 아버지가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일 중 하나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아팠다. 아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를 일이 없고 나도 내 아이에게 사랑의 아들이라고 말할 일이 없겠구나 싶자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내 결정에 의문이 들었다. 내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45이 아이를 낳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임신할 마음이 있으면 빨리 행동에 옮겨야 했다. 이후 가는 곳마다 임신한 여자들과 사랑스러운 아이들만 눈에 들어왔다. 나는 눈물을 흘려가며 크리스와 논의했지만 그는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나 역시 울고 글쓰고 얘기하고 사색하며 몇 주를 보내다 보니 차츰 마음이 진정되었고 비로소 엄마가 되는 일에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또 이 시점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실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되짚어 보았다. 나는 크리스를 평생의 친구로 곁에 두고 싶었지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아버지로 삼고 싶진 않았다. 마침내 아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내 정체성을 다시금 수용했고 처음으로 나처럼 아이 없이 사는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나의 동지들이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심했을지 궁금했고 그들의 경험을 듣고 싶었다. 알아보니 아이 없이 사는 사람들 중 다수가 이 주제에 관해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잘 내지 않았다. 하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얘기할 의향이 있는 이들이었다. 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파티 구석자리에서 나처럼 아이 없이 사는 사람과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마치 특별한 모임의 비밀 회원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얘기를 나누며 결속을 다졌다. 나는 사적인 경험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겪은 일도 들어가며 책의 윤곽을 잡아갔다. 찾아봤더니 지난 20년간 이 주제를 다룬 책은 고작 몇 권뿐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아이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식 없는 삶을 강하게 부르짖는 내용이었다. 이와 달리 내 주된 목표는 중립자 시각에서 아이 없는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아이 없는 삶도 삶의 다른 선택지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다. 그러려면 인생이 다르게 흘러갔으면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 어쩌다 보니 아이 없이 살게 된 사람들, 행복하게 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해 슬퍼하는 사람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아이 없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역시 전부 들어봐야 했다.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으면서도 출산과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찬양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런 만큼 현재 아이 없이 살고 있는 이들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한다.
나는 한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며 살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보편적 사랑이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저자.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녀가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른다. 내 또래 여성들은 이 흔한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있죠 라고 간단히 대답한다. 그러고는 자녀들의 이름과 나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내가 아니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상대는 난감해한다. 무어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어 버린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아이를 가질 계획은 있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이렇듯 대화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싶으면 나는 화제를 돌린다. 아이 없이도 괜찮게 살고 있다고 안심시키면서 그들의 아이들에 관해 묻는다. 안전한 화제로 넘어가면 그들은 마음을 놓는다. 안도감이 확연히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만약 아이를 낳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거나 비극적인 사고로 아들이나 딸을 잃은 여성이라면 이런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이 없이 살고 있으며 그런 결정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우려하며 고민하게 마련이다. 아이가 없는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아이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수히 많다는 점에서 이 때문에 남들에게 오해를 사고 소외당하는 기분을 자주 느낀다는 점에서 여느 소수 집단과 같다. 이 책에는 아이 없이 사는 삶의 다양한 유형이 등장한다. 우선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자녀를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유형이 대다수였다. 즉 어쩌다 보니 아이 없이 살게 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애초에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이 점을 늘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아이를 원하지만 가질 수 없어서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간단히 말해 어쩌다 보니 아이 없이 살게 된 사람들, 아이 없이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마음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아이 없이 살게 된 사람들로 나뉘지만 가끔은 각 유형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다. 이 중 어떤 유형이든 아이 없는 인생에는 아이 있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기쁨과 고통이 함께할 수 있다. 어쩌다 보니 아이 없이 살게 된 사람들. 결혼을 한 적도 없고 아이를 기른 적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죠. 내가 만약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겠노라 결심했다면 지금의 록밴드 플리트우드 맥을 2년쯤은 접어야 했을 테고 그러다 팀은 결국 해체되고 말았겠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스티비 닉스, 플리트우드 맥 보컬. 아이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같지만 우리는 각자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아이 없이 살게 되었다. 나 또한 특별히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 나는 전통적인 미국 남부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나만의 가족을 꾸려가길 바라는 분위기에서 자랐다. 오빠는 고교 시절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해 가족을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나도 오빠처럼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듯했다. 나만의 길을 택하고 싶었다. 당시 또래처럼 나도 아이돌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잠자리에 든 아이들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경우에만 일을 맡았다. 갓난아기들 곁에는 가까이 갈 기회가 거의 없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귈 무렵에는 대학에 입학해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던 터라 무엇에도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48살이 되었고 이날 이때까지 아기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다. 30대 중반, 아이 없이 살면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자문해보곤 했다.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다.
당시 절친했던 친구들 중 2명이 예기치 않게 임신을 해서 더 그랬던 듯하다. 하지만 그 후 몇 년간 내 생활이 점점 더 바빠지고 재밌어지고 충만해졌다. 아이를 낳을지 말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했지만 바쁘다 보니 계속 잊어버렸고 내가 사귄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본래 모성 본능이 그리 강하지 않은 편인데다 이런 요소들이 더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 없는 삶을 쭉 살게 되었다. 30대 중반쯤 데이트했던 남자들 중에 2명이 아빠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다. 그중 한 남자와 관계가 점점 깊어져 결혼을 했다면 나는 엄마가 되었을 테고 그 역할을 무척이나 즐겼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 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길을 걸어왔다. 그들 역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풀렸다면, 즉 자식을 간절히 원하는 남자와 결혼했거나 예기치 않게 임신을 했다면 지금쯤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교회의 큰 집에서 애인 패트릭과 개 2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43살의 회계사 다이앤도 그런 경우였다. 나는 창밖으로 깔끔한 전경이 펼쳐진 다이앤의 화창한 거실에 앉아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마음먹은 건 아니에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언젠가는 아이를 낳자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언제로 못 박아두진 않았지만요. 그 후에도 아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딱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죠. 진지하게 논의해 본 건 6년 전이었어요. 함께 한 지 13년째였고 가까운 친구들은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거든요. 다이앤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논의한 끝에 우린 결정했어요. 55살에 10대인 자식을 데리고 사는 삶은 정말 별로일 것 같으니 낳지 말자고요. 간혹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삶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패트릭도 마찬가지고요. 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을 받아들이느라 애쓴 적은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죠. 다이앤과 패트릭은 워낙 바쁘게 사느라 삶에서 무언가 결여되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이 아이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제야 둘은 삶을 찬찬히 돌아보며 생각을 거듭했고 이대로도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늠해 보면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바로 일과 놀이가 중심이 되는 풍요롭고 충만한 성인의 삶이었다. 다이앤과 패트릭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인터뷰한 많은 사람의 인생 역시 우여곡절로 점철되어 있었다. 언젠가는 아이를 낳아야지 하고 생각만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 65살의 이혼녀이자 심리치료사인 트리시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만난 트리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내 경우는 딱히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나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촌들로 북적거리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1964년에 결혼했는데 아마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첫 세대에 속할 거예요. 남편 게리가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자 이제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피임약 복용을 중단했죠. 몇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이 된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임신 7개월 즈음에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게리나 나나 유산이라는 문제를 두고 서로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게 됐고 결국 2년 뒤에 이혼을 했죠. 나는 정신건강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대학원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아보라고 권하며 격려해 주더라고요.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찾으면서 30대 중반을 보낸 거예요. 당시 지인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내가 현명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35살에 난소암 판정을 받고 자궁을 절제했죠. 이혼 후 쭉 혼자 살아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가까운 친구 2명이 엄마가 됐는데 그중 한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은 좋은 엄마가 아닌 듯하다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나는 마치 엄마처럼 친구가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해 주었어요. 여동생이 아이들을 낳은 후에는 조카들 양육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고요. 내 손으로 기저귀를 갈아보진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트리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유산과 이혼, 암, 자궁절제술 같은 큰 고통을 겪으며 깊은 상실감을 느낀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단시간에 안정을 찾고 조카들을 돌보는 일에 발벗고 나서며 부모 역할을 버거워하는 친구들에게 조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 유산의 아픔을 겪은 여자들은 좀처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이들 곁에는 아예 가지도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때문에 인생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트리시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유산의 상처를 충분히 슬퍼한 뒤 자신의 인생에 어디쯤 와 있는지를 담담히 받아들인 결과가 아닐까? 트리시는 자신의 내면에 남들을 보살피려는 욕구가 있음을 알아챘고 이런 욕구를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엄마가 된 친구들을 도와주고 조카들의 삶에 적극 관여하면서 건강하게 충족할 수 있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받아들이고 통제하지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들은 담담히 내려놓았으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건강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런 점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우리 집에서 제키를 만났다. 제키는 삶이 조금 다르게 전개됐더라면 엄마가 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50살인 그녀는 변호사 보조원으로 일하는데 결혼한 적이 없고 누군가와 수년간 진지하게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다. 어른이 되면 아이들을 낳아야겠다고 막연히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일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얼마나 큰 책임감이 필요한 일인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됐죠. 부모가 되면 아이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해요. 본인의 결혼 생활도 더 우위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해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죠. 어렸을 때 내가 남동생과 여동생을 기르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한 경험은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낳아 기르기가 싫었던 듯해요.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아마 아이들을 낳아 키우기는 했을 거예요. 제키는 자식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부모들을 만나면 좌절감을 느낀다며 17살짜리 딸을 둔 여동생 얘기를 들려주었다. 여동생이 자기 딸에 대해 투덜거리는 걸 쭉 들었어요. 딸이 친구들을 집에다 불러다 놀고는 치우지도 않았다고 책임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아이는 왜 낳았냐고 물었다면 아마 여동생은 자식 키우는 일의 장점을 또 주절주절 늘어났을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누운 딸내미의 이불을 여며주고 넘어져 무릎이 까진 딸을 달래주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슬퍼져요. 아이한테 사랑해요 엄마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가끔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만큼 가슴 무너질 일도 많겠죠. 밤에 집에 돌아와 다른 사람 때문에 짐 뺄 일 없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생활이 나한테는 더 의미가 있어요. 주변이 시끄럽고 북적거리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아 기른다고 해서 그런 면이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제키의 이야기는 아이 없이 사는 성인 여성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제키는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다. 부모로 살지 않는 삶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비교적 편안하게 받아들였다. 제키가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중시한다고 말할 때 나는 무척 공감했다. 나 역시 집에서 소음이나 어수선한 일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문득 아이 없이 사는 성인들 대부분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제키와 내가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인지 부조화란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만든 용어로 모순되는 두 가지 태도나 믿음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받게 되는 불편한 느낌을 의미한다. 이 불편한 느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태도나 믿음, 행동을 달리하거나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어쩌면 제키나 나 같은 사람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오면서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가꾸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부모가 됐더라면 아이들로 북적거리는 활기차고 정신사나운 분위기를 더 좋아한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신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는 61살의 싱글 여성 데니즈는 시애틀에서부터 차를 운전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형제자매 3명과 함께 자란 데니즈도 대다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이 다음에 크면 나만의 가족을 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엄마처럼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며 살아야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직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교사가 되려고 대학에 갔죠.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학생이라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비서로 일을 했어요. 남편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만 일하자 그 후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남편은 4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그동안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 집안에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동네 정신병원에서 일하면서 남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을 비롯해 정신병에 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책의 목차입니다. 1장 결핍이 아니라 선택. 어쩌다 보니 아이 없이 살게 된 사람들, 아이 없이 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 마음과 달리 어쩔 수 없이 아이 없이 살게 된 사람들, 선택의 어려움. 2장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 아이 가질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 아이 낳고 싶다는 갈망, 영원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다가올 때, 주위의 압박, 심지어 언론까지 너는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야. 부모가 되는 일은 의무가 아닌 선택, 양육을 이상화하는 사람들, 비로소 결정 내리기, 일과 육아 전부 해낼 수 있을까? 3장 아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의 성향, 아이 없는 이들은 차갑고 이기적이다라는 편견에 대해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 여전히 아름답고 싶고 끝없이 즐겁고 싶다. 4장 아이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매일 저녁이 금요일, 밤마다 데이트, 기다려지는 주말, 즐겁기도 서글프기도 한 크리스마스, 그저 휴일일 뿐인 어머니날, 아버지날, 균형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노력, 오직 나를 위해서만. 5장 아이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아이가 없기에 이혼이 더 쉽지 않을까? 나에게 맞는 짝을 만날 수 있을까? 남의 아이를 돌보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이 없는 사람들의 우정은 어떻게 유지될까? 사회적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꾸려갈 수 있을까? 6장 아이 없는 사람들이 마주해야 할 문제, 아이가 없으면 건강에 더 신경 쓸 수 있을까? 아이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질까? 아이가 없기에 받는 차별, 부모처럼 지지하고 나누고 싶은 욕구, 미래에 대한 계획. 7장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아닌 아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이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분위기, 부모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인식, 지구와 인류를 위한 선택, 변화는 한순간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 아이가 있어도 불행할 수 있듯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들만이 누리는 즐거움과 균형 있는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 엘렌 L. 워커의 아이 없는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가벼운 책 읽기와 함께 가볍고 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